안녕하세요, 트루덤 시청자 여러분.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.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아침인데요. 원래 이 시간에 제가 이 교회 이렇게 배경을 보면 저쪽에서 사실 되게 이쁜 해가 떠오르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. 특별히 필라델피아가 되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인데요. 정말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성인 남자인 제 몸도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곤 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쁜 해가 이렇게 동이 터오를 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흐린 날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요.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준비하게 됐던 이유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계속 생각이 정리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고민한 청년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결혼의 주제는 뭐냐면, 흔히들 사회에서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가 아니더라도 결혼 좀 늦게 해도 괜찮다, 그리고 결혼 늦게 해도 괜찮은 이유, 그런 부분들은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42에 결혼을 했습니다. 상당히 늦은 편이었었죠.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, 또 대부분 아무리 늦어도 30대 초반 정도, 또 늦어도 30대 중반 정도에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요. 저는 42에 결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아내 같은 경우도 3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4살이지만 좀 늦게 결혼한 편이죠.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결혼을 꼭 일찍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. 결혼을 좀 늦게 해도 괜찮은 이유들을 이제 직접 제가 경험하면서 살면서 발견한 부분들이 있고 깨달은 부분들이 있고, 또 저희 가족의 경험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, 후배들 결혼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혼을 꼭 일찍 하지 않고 늦게 해도 괜찮다라는 이유들을 발견해서 세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결혼을 늦게 해도 괜찮은 이유는요, 꼭 나이가 물론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지만요, 아무래도 그 삶이나 그 인생의 경험, 또 신앙생활의 그런 경험들이 짧은 것보다는 긴 시간들을 이제 흘려보냈을 때 사람이 더 뭔가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20대 때, 또 30대 때는 정말 혈기왕성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다혈질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삶에 다가오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그 인생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, 또 한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었나.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40이 넘고 40대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때 저의 20대와 30대 인생을 돌아보면, 내가 그때는 꼭 그렇게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흔들렸던가.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었던 시절이었구나. 근데 지금 이제 4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지내다 보니까,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, 내가 확실히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, 또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그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막 너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되게 모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고, 또 어떤 그런 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들이 모이는 그 전체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, 또 다가올 시간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20대 때 30대 때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도 좀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결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40이 넘어서 결혼을 좀 늦게 해도 오히려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신앙과 인격이 더 무르익고 더 성숙해져서 배우자에게도 내가 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모습, 또 더 안정된 모습, 또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두 번째 이유는, 그러니까 결혼 후에 결혼 전에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휴직을 하고
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DTS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을 6개월 동안 갔다 왔거든요. 물론 그 훈련을 결혼하고 나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도 다 내려놓고 일을 다 쉬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도 내려놓고 6개월 동안 온전히 이렇게 합숙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더 이전의 시간들을 보면 제가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을 하고 졸업하기 직전에 또 유럽 배낭여행도 한 2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여행도 그렇고 또 제가 좀 특별히 배우고 싶은 어떤 그런 특수한 신앙 훈련이라던가 또는 세상 지식이나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가정이 또 걸리고 또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고 싱글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더 유연할 수 있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었다라면 또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가정이 있었다라면 저 혼자서 쉽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다던가 또 그런 6개월 동안 합숙훈련하는 그런 신앙 제자훈련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. 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잖아요. 근데 그 과정에서도 바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갖고 싶었고요. 또 뭔가 제 나름대로 인생의 안식년을 갖고 싶어서 직장생활을 한 이후에 좀 심회의 시간도 갖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돌봐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라면 쉽게 그렇게 직장을 내려놓고 저 혼자 쉼의 시간을 갖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지 않았을까.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직장을 내려놓고 또 바로 신학대학원을 간 것이 아니라 저희 큰누님이 있었던 시애틀에 가서 어학연수 하면서 학생비자를 받고 또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열방이 정말 넓구나. 많은 인종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자연 환경들이 정말 한국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 미국 땅에 와서 참 많이 보고 경험했거든요.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광대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이 넓은 세계 곳곳에 역사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던 그 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그 넓은 자연 속에서 여행도 많이 했었고요. 또 저 혼자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많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만나면서 교류도 했었고 또 그렇게 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들이 2번, 3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일찍 결혼을 했었더라면 절대로 그 결정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. 물론 그런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. 또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돌아보았을 때 만약에 내가 좀 결혼을 20대 중후반 그렇게 빨리 했었더라면 제자훈련을 6개월 동안 간다던가 또 미국에 또 한 1, 2년 간다던가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야, 너는 참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산다. 너가 가고 싶은 것도 다 가보고 너가 하고 싶은 일 흠 없이 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운데 그 원동력, 그러니까 그 배경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. 만약에 우리처럼 나처럼 결혼을 했다라면 지금 너가 하는 그런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너가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또 하고 싶은 신앙 훈련 또 여행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희 아내도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아내도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충분히 다 했었다. 그리고 결혼 전에 자기가 여행이든 또 공부든 충분히 자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 내가 이거 좀 결혼하기 전에 꼭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후회함은 아내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하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그러니까 결혼 전에 충분히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결혼 생활, 또 배우자와의 관계, 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그 가정 생활, 결혼 생활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대, 30대 때 조금 더 빨리 결혼한 부부들보단 그렇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20대, 30대 때 빨리 결혼한 분들이 무조건 다 후회하며 산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. 그러나 제가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했었던 제 동기들이나 동료, 선후배들 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거든요.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해도 괜찮은 이유 두 번째는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싱글일 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충분히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. 저는 늦게 결혼하니까 또 늦게 아이들을 갖고 나다 보니까 저는 아내에 대한,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, 그리고 또 아이들, 자녀들에 대한 그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렇다고 뭐 20대 때 30대 때 빨리 결혼한 분들은 뭐 배우자가 소중하지 않냐,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냐,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그러나 이 역시도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들입니다. 제 동기들 중에 20대 때 좀 빨리 결혼하고 또 30대 초반에 결혼한 친구들, 그래서 빨리 육아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은 뭐 동기 모임들이나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. 야, 나는 아이 키우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보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는데 결혼 늦게 한 너는 안 하고 있는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 사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참 부럽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남편에 대한 또는 아내에 대한 또 배우자에 대한 어떤 힘든 부분들,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기도 하고,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사람 다,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그렇게 느꼈었어요. 아직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상태에서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빨리 결혼해서 또는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결혼 생활, 배우자와의 관계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이 상당히 버겁게 많이 느껴졌었고, 그 친구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. 그랬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오히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또 저희 아내와 지금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,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. 그렇지만 저희는 늦게 결혼한 만큼 일단은 저는 이제 아내, 그리고 또 아내는 저,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이 더 일단은 많이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. 특별히 이제 저희 첫째 딸, 그 둘째, 셋째 쌍둥이 그 남자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40 넘어서 좀 늦게 결혼하고 아이들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를 오히려 결혼 좀 더 일찍 했던 분들보다는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결혼은 늦게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배우자를 우리 상대에게 예정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고요. 또 사실 그렇게 기대하진 못했지만 저희에게 3명의 아이들이나 주실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. 정말 한 명만 주셔도 감사하게 키우자라는 마음이었는데, 그렇게 또 아이들을 3명이나 주시고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도 이곳에 적응을 하고, 또 이제 가을이면 첫째 아이가 킨더가든을 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쭉 경험하면서 결혼 비록 좀 늦게 하긴 했지만 오히려 늦게 했기 때문에 더 소중하지 않은가, 그래서 더 아내에 대한, 또 남편에 대한, 또 아이들에 대한,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이 오히려 결혼 저보다 혹시 빨리 했던 친구들보다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또 그런 생각도 주셨어요. 특히 구약시대 보면, 구약시대는 그 일부 일처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. 막 일부 다처제였잖아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도 부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, 3명 또는 정말 여러 명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, 또 의외로 생각해보면 일부 일처제,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자만 사랑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들도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저는 2명만 뽑자면 이제 이삭과 보아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이삭 같은 경우도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그가 결혼한 게 거의 40즈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도 40즈음에 하면 늦다고 하는데 그때는 더 결혼을 빨리 하는 시대였을 텐데 상당히 늦은 편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다르게 이삭은 그 리브가 한 명의 부인만을 사랑했고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죠. 그리고 또 그에게서 나온 또 자녀들,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, 그래서 비록 이삭은 좀 결혼을 늦게 하기는 했지만
이 리브가라는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일단은 저는 기억이 되고요. 결혼 측면에 있어서는요. 그리고 보아스 같은 경우도 보아스는 나이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이삭보다 더 늦게 결혼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아스는 사실 이제 그 부인이었던 룻은 사실 첫 결혼은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과 사별을 했던 한 번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실 여인이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렇게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또 그의 재력이라던가 또 사회적 어떤 명성이라던가 그런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가 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더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룻이 첫 결혼은 아니었고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이지만 그 남편의 사별을 겪은 그런 아픔이 있는 여인을 잘 거두어주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잘 거두어주는 그런 좋은 남편이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꼭 결혼을 이렇게 막 빨리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충분히 내가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그런 깊은 안정감을 이루고 난 이후에 또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좋죠.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이 내가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뭔가 행복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더욱 좋겠죠.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것들이 준비 없이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이 좀 늦어져도 또 40살이 좀 넘어서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결혼하는 것들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더 안정된 삶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.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넓혀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도 더욱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쌓아간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쩌면 물론 주변 분들은 또 어른들은 이렇게 늦게 결혼하냐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신 이후에 그리고 또 경제적 능력이나 또는 어떤 그런 살아가는 내가 배우자로서의 준비된 모습들을 다 갖춘 이후에 결혼하도 좀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또 특히 요새는 우리 청년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. 그래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40 넘어서도 저희 가정처럼 결혼해서 두 배우자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도 있고요. 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또 의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또 아이들도 충분히 가지고 또 출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왜 특별히 갑자기 새벽기도 끝나고 이런 영상을 준비했냐면 제 주변,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너무나 좋은 청년분들이세요.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형제님, 자매님이신데 단지 결혼만 안 한 분들, 또 단지 결혼만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랬습니다. 근데 저는 그분들을 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요.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30대 중반부터 뭐 명절 때 어디 가기만 하면 결혼 언제 하냐, 국수 언제 먹여주냐, 또는 막 언제 그 손자 손주 안겨주냐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날 한국에도 또 이곳 미국 이민사회도 결혼이 늦어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분들 여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고요. 늦게 결혼해도 괜찮고 오히려 늦게 결혼해도 좋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꼭 너무 서둘러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 결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배우자 또 어떤 가정 또 어떤 자녀들을 또 어떻게 결혼 이후에 내가 새롭게 시작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까 그런 기대함들을 가지시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렇게 잘 결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교회 마당 주차장에 나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저와 같이 40이 넘어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싶고요. 꼭 40이 넘어선 결혼하는 거, 꼭 늦게 결혼하는 게 절대 뭐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도 준비들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 분들 결혼이 좀 늦어져서 좀 조급해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찍어봤습니다. 오늘 이쁜 해가 떠오르진 않았지만요.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
이렇게 작은 고민들과 생각들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. 한국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, 또 이거 미국 이민사인 청년 여러분들 모두 결혼에 대한 그 소망 여전히 잘 품어가시고요. 기도하시고 또 나 자신을 잘 가꾸어 가시고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